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2막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확대 시행된 지 11년째를 맞이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장치의 하나로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된 후 노인 빈곤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은 2012년 48.8%에서 2021년 37.7%로 낮아졌고, 만일 기초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2021년 노인 빈곤율은 44.9%에 달했을 텐데 기초연금 덕분에 7.2%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기초연금의 전신은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기초노령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었고, 이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을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정부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바꾸며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30만원으로 인상했고,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40만원 인상을 공약한 후 2017년부터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상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낸 대선 주자들이 속속 연금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부 후보들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비판하며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기초연금의 소득 분위별 차등 인상을 내걸었고, 나경원 의원은 기초연금의 현실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는데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상황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노인표를 의식해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기초연금을 확대하다 보면 국가 재정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고 다른 복지제도와도 충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같은 시기의 기초연금 인상은 지속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가 가난한 노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이 65만 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적연금의 주축인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며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의 국민의힘과 기초연금의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공약으로 어르신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이외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다뤄질 수 있을까요? 지난 대선 과정을 돌이켜보면 윤석열 후보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이외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미세 조정을 공약했었고, 이재명 후보는 부부 감액의 폐지를 공약했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노인 빈곤율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해 연금 재정의 악화와 예산 부족의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국민 총생산 GDP 대비 3.5%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 3.5%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는 매년 10조 원씩 세금을 투입하는 상황 속에서 연금 재정의 고갈을 운운하며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국민용돈,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도입되어서 대다수의 노인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됨으로써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률이 38.3%에 그치고 있고, 평균 수급액도 월 6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평균은 월 65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중 50% 이상이 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비용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업무도 복잡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라도 시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소득인정액 계산의 불평등입니다. 현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선정한다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 분들께는 기초연금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있고, 심지어 전년도 공시가 기준이므로 실제 30-40% 정도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점포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점포임대 41.5%, 주택임대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2만 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부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한 재산인 금융재산, 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 보험 등에는 기본공제가 달랑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공시가의 적용으로 일단 30-40% 정도 공제해주고도 지역별 기본공제라고 해서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등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에 반해 왜 금융재산에만 이렇게 기본공제를 조금밖에 안 해주고 유독 부동산에만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을 얘기하자면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하고 있으니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노후에 똑같은 가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반 재산, 금융재산, 연금소득 등 투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10만원씩 인상되어 온 기초연금의 인상 추이와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는 6월 3일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에 대한 공약들을 잘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